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이 정부 들어오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있었잖아요. 네네.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제 사무실에 똑같은 사례를 3분이나 전화를 오셨더라고요. 이거 안 돼요. XX 고용센터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 왜냐? 이분들은 A라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네, 기간제 직고용한 것도 아니에요. 그 B라는 미화업체, 용역업체에 고용되어서 65세 이전에 고용되었죠. 10년, 20년 전에 근무했으니까 거기에서 그 근로자로 고용계약을 맺고 그 일은 여기에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공기관에서 B라는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B라는 업체하고 그 근로계약을 맺고 A라는 공공기관에 미화 일을 해주신 거예요. 수년간. 그런데 어느 날 재작년인가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데에서 이 B에 있는 분들을 직고용했어요. 이거는 뭐 한 5년 정도 된 얘기고요. 잘 들어보세요. 아니, 잘 들어보세요. 네. 5년 전에 직고용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65세 전에 있었겠지만 65세 이후에 직고용 되신 분도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해왔죠. 이번에 여기서는 70세가 이제 했으니까 미화가 70세가 정년이셨대. 네. 70세 정년을 퇴직해서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어. 네. 자기는 왜냐면 예전에 B라는 회사에다가 55세 전에 다 계속 일하고 있었으니까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안 된다고 했답니다. 실업급여. 안 되죠. 왜 안 돼요? 자, 분명 이분은 이럴 거예요. 여기 용역업체는 65세 이전부터 일을 하셨을 건데 여기에서 퇴사가 된 거고요. 65세 이후에 A 공공기관에 직고용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업 같은 일을 하셨지만 내가 속한 회사가 틀려요. 여기에서는 65세 이후에 퇴직을 하시고 공공기관에 65세 이후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건 알겠어요. 이게 사업주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니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분들은 그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의사 관계는 있겠죠. 퇴사할래 아니면 여기 정규직화 될래.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똑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이 정책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 연속 근로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은 이제 고용 우리가 승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용 승계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정책적인 결정이었다고 손치더라도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이런데 이제 인사위원으로 많이 갔는데 보면 용역업체에서는 모든 게 정리가 다 됩니다. 그렇죠. 정리가 되겠지. 정리가 되고 선발권에 대해서 우선 권한을 줘요. 이분들에 대해서.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고요.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하지 말 것은 내가 실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업급여는 사실 실업급여가 아니고 구직급여거든요. 그러니까 구직이 가능한 연령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죠? 그리고 두 가지를 해놨죠. 비자발적.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가 나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가 구직의 노력을 했을 때 주는 건데, 그게 65세가 넘으면 구직이 어렵다라는 전제하에서 해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걸 터놓은 게, 이 사람은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터놓은 거죠. 64세 이전부터 일을 했을 때. 그건 아주 예외적인 사유고, 그렇죠. 원칙은 65세를 끊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되게 억울해요. 왜냐하면 이 고용센터에서 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한테 너무나 큰 입증 책임을 돌리시더라고. 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니까 고용승계가 되어 왔잖아요. 네네. 고용승계가 되어 왔고 여기서 B에서도 그분들 말에 의하면 퇴직금도 여기서 주는 걸로 해서 다 정리가 됐고요. 반대로? 그렇죠. 고용승계라. 완전 그렇지. 고용승계요. 그래서 여기 A 공공기관에서 인사 담당자가 얘기하기를 고용승계 맞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전화까지 해줬대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느냐. 고용센터에도 물론 일을 해야 되니까 함부로 내줄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뭘 가져오냐. 고용승계하는 이 사람들의 계약서를 갖고 그래.
고용 승계한다는 계약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업체와 업체가 아니 그게 있어도 못 주는 거잖아요.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는데 이 A 기간엔 그게 없을 뿐더러 만약에 있는다 그래도 그거를 뭐 영업 비밀로 비밀로 취급하면 센터에 못 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그렇게 원한다라면 A 공공기관한테 확인서나 이런 걸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 별도로 확인서는까지는 못 주는데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하여튼간 우리 동네 계시는 구에 계시는 분들은 그 관할 지청에서 센터에서 못 받으셨어요. 근데 진짜 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중에 몇 한 20명 정도가 저기 정년 퇴직하셨는데 받으신 분이 경기도에 있으시는 분은 받으셨대. 그래서 그분들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한테 얘기해서 그 센터에 받았다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주자. 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얘기하는 게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사람 받았는데 우리 못 받는 게 진짜라 그러면 그 사람도 뺏기는 게 아니요.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시니까 걱정이 되셔서 오픈을 못 시키겠다는 거야. 근데 야,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건 진짜 특이한 케이스인데. 네.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저한테 수임을 해달라. 내가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행정심판할 수 있지. 그런데 대신에 이제 저도 이제 하려면 문서 작업하려면 이제 조금 이게 좀 착수금이 있잖아요. 그 착수금을 좀 얘기했다면 연락이 없으시네. 착수금 없이 하고 그런가? 성공보수를 많이 받으신 분. 네, 그러니까 연락 주세요.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진짜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만약에 그분들이 했는 말이 진심이라 그러면은. 근데 반대로 보면 사실은 이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보시면 그 형식적 요건이라고 그럴까요? 사업주가 바뀌면 사대보험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저희 사대보험 처리를 하다 보면 고용 승계지 뭔지 따지지 않고 우선 일괄적으로 상실 처리를 합니다. 관리번호에서 상실했냐 안 했냐지. 상실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입사. 그럼 이거는 쭉 연결될 거예요. 만약에 12월 31일 날 여기에서 퇴사가 됐으면 1월 1일 날 바로 그냥 하루도 쉼이 없이 이게 넘어가는 건 요거는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는데 왜냐하면 이분은 64세 연락 주세요. 65세 이전에 입사해서 70세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법이 바뀐 거죠. 이거는 그렇죠. 법이 바뀐 거에 해당이 되는 분.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최초에 이제 예를 들었던 거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요거 65세 이후에 취급하시면 여기 실업급여도 안 내시고 고용보험료 공제도 안 해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거예요. 이제 거기 회사에 총무 담당에 급여하시는 분이 모르고 급여에 공제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공제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또. 맞죠? 그건 돌려받으시면 그러니까 돌려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임금의 착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분들이 요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하고 고용보험료 공제를 계속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할 말이 있는 게 그러면 고용보험료 공제했는 건 뭐냐? 아니 회사한테 3년치 돌려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